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정말 밤새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밤사이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오늘 오전 8시 기준 서울에 13.8cm의 눈이 내렸는데요. 오늘 0시 이후로 새로 내린 눈이 가장 높게 쌓였을 때가 8.6cm였는데 2000년 이후에 2월의 서울 수치로는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예. 다른 수도권 지역에도 눈이 많이 내렸는데 인천에 9.8cm, 수원에 5.8cm가량 내렸습니다. 강원도에 눈이 정말 많이 왔는데요.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무려 어린아이의 키를 넘어가는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수도권 강원 내륙은 오늘 오전, 충청은 밤부터 눈이 그치지만 경기 내륙, 강원 내륙 일부 지역에 밤에 다시 눈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키 넘는 눈이 쌓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 해외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 눈이 정말 많이 오는 지역이어서 예. 그랬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정말 무섭습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예. 갑자기 군대 생각나네요. 자, 그런데 오늘 정말 출근길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에 이례적으로 폭설이 내리면서 오늘 오전 출근길 서울의 지하철 운행이 다수 지연돼서 많은 사람들이 출근길에 혼잡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에 따르면 오늘 오전에 지하철 1에서 5호선 그리고 7호선 열차가 평소보다 약 20분가량 늦게 운행이 됐는데요. 도로에 많은 눈이 쌓이거나 또 얼어붙기까지 해서 시민들이 자차를 끌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여기에 운행이 지연되는 것까지 더해지면서 혼잡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눈길 교통사고와 같이 미끄럼 사고도 잇따랐고요. 오늘 새벽 4시 반쯤에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이면도로는 강설,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져서 통행에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이 시간 운전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오늘 정말 안전운전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공의 진료 공백 속보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이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어제보다 459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4.4% 수준인 8,024명. 이것도 어제보다 211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또 박 차관은 현장 점검을 해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이 6,038명 중 이미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사람을 제외한 808명에게 또다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신고 사례도 살펴볼게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환자 피해 사례 어제 오후 6시 기준 57건이었는데요. 이 중에 수술 지연이 44건이고 진료 거절이 6건, 진료 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 2건이었습니다. 기존에 92건 접수됐으니까 이를 모두 합치면 피해 사례가 149건에 달합니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사흘 동안 의대생 11,778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는데 전국의 의대 재학생의 62%에 달하는 수치고요. 교육부는 이런 집단 휴학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의사들이 모인다고요? 맞습니다. 서울시 의사회가 오늘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2차 권기대회를 엽니다. 지난 15일에 1차 권기대회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정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 규탄하고 대규모 의대 증원 저지하는 회원들의 투쟁 의지를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광주에서 현역 의원들 무더기로 탈락했죠?
맞습니다. 현역 의원 모두 5명이 탈락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어젯밤 1차 경선 지역구 21곳에 최종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 현역 의원 지역구가 14곳이었는데 5명이 원외 예비 후보에게 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곳 중에 4곳이 호남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호남 물갈이의 신호탄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예. 광주 북갑에서는 현역 조오섭 의원이 정준호 예비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또 광주 북을에서는 현역 이형석 의원이 전진숙 예비 후보에게 졌고요. 광주 동남갑에서는 현역 윤영덕 의원이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에게 패했습니다. 익산갑 경선에서도 이춘석 전 의원이 현역인 김수흥 의원을 누르고 이겼습니다. 또 다른 현역 패배 지역은 제주인데요. 제주시 갑에 송재호 의원이 문대림 예비 후보에게 졌습니다. 예. 공천 둘러싸고 지금 민주당 많이 시끄럽죠? 맞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최대 30%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현역 평가 하위 20% 명단을 둘러싸고 굉장히 잡음이 많은데 여기에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민주당의 내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비공개 의총이 진행됐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향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도 어제 임채정, 김원기, 문희상 전 의장 등 민주당의 원로들과 회동을 한 뒤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훼손됐다라면서 당 지도부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또한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비롯한 지도부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갈등을 수습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저부터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라면서 하나가 돼도 모자랄 시점에 도리어 민주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 대단히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공천을 제대로 실천해서 국민께 잃었던 실망을 되찾고 정권 심판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민심을 받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20개 지역구에 대한 추가 논의 결과 발표했죠? 맞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단수 3곳, 경선 13곳, 그리고 우선 추천 4곳을 발표했습니다. 단수 추천자를 먼저 살펴보면 경기 고양갑의 김연아 전 의원, 그리고 경기 화성갑의 홍형선 전 국회 사무처 사무차장, 세종갑의 류재화 변호사였고요. 우선 추천 후보 4명을 살펴보면 서울 서대문을의 박진 전 장관, 그리고 서울 강북을의 박진웅 전 대통령실 행정관, 경기 오산의 김효은 전 EBSI 영어 강사, 경기 파주갑의 박용호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박진 전 장관은 아시다시피 공관위의 요청에 따라서 기존 지역구인 강남을에서 지역이 재배치된 경우인데요. 그런데 하나 살펴볼 것이 국민의힘 비대위가 오늘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 결정을 보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이 당원권 정지 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 정리가 분명히 되지 않았고 검찰이 수사 중이고 사법적인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공관위에서 후보자 소명과 검토를 더 해달라는 재논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국민의힘은 많은 지역구 후보자가 윤곽을 드러낸 상황인데 핵심 지지 기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강남권과 TK 일부 지역은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입니다. 국민의 미래. 당대표가 내정됐죠?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내일 창당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국민의 미래 대표에 당 사무처의 조철희 총무국장을 내정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와 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의 경험 많은 최선임급 당직자가 이 비례정당의 대표를 맡아서 비례정당 출범 작업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난 총선에서와 같은 혼선이 뭔지를 살펴보면 앞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대표로 파견된 한선교 의원이 자의적으로 공천을 해서 갈등을 빚은 바 있는데 이 이른바 한선교의 난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이번에는 원천 차단하겠다 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관심을 모은 경제계 소식 우리의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또 동결했습니다. 맞습니다. 기준금리를 연 3.5%로 또 동결했는데요. 한은혜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인 연 3.5% 동결한다고 했는데 9회 연속 동결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계속 동결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은이 목표하고 있는 2%대까지 아직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뚜렷하게 꺾이지 않은 점 그리고 미국의 중앙은행이 조기 금리 인하에는 아직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한은이 상반기까지는 국내 물가 흐름이나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 기조를 지켜보다가 아마 3분기부터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그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특히 미국의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의사록이 공개된 걸도 그것도 놓고서도 지금 여러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미국의 FOMC 회의 의사록 공개 직후에 금통위가 열린 것이기 때문에 이 회의 내용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밤사이 미국의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이 회의에서 너무 빠른 금리 인하는 위험하다라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회의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해서 하락한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기준금리의 목표 범위를 줄이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는 좀 꺾였고요. 6월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힘이 좀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은의 이런 동결 행진은 계속 이어지다가 미국이 6월부터 통화정책을 전환하면 그때부터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입니다. 권도영 씨. 결국 미국으로 가나 봐요. 맞습니다.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현지 시간 21일 이 권도형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권도형이 금융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다라고 발표했고요. 그리고 법원이 권 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의 근거는 따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송환 결정이 나온 건 권 씨가 지난해 3월에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고요.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입니다. 우리보다 미국에서 더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중형이 선고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을 약 40년 정도로 두는데 미국은 우리랑 형을 매기는 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서 이걸 다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